있는데 노력은 안 하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는 건 망상이죠, 망상. 리즈 교육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려운 교육 정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세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하실 때 듣다 보면 어느새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어 아이들 학업과 입시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달 동안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 VIP 프라이빗 상담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교육을 선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대치동 리즈 집행전입니다. 오늘은 리즈 교육 라디오 7편입니다. 오늘 읽어볼 기사 제목입니다. 수학회 미적분 기하 수능 제외 반대. 국가 경쟁력 약화할 것. 대한수학회가 대학 수학 수능 시험 수학 과목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대한수학회는 7일 성명서에서 미적분 2와 기하를 수능 수학 과목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수능 수학 과목 축소는 대학 교육의 기반 붕괴와 과학기술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수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학계와 과학계의 반대에도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 미적분 2 기하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제외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수학회는 앞서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하 과목을 일반 선택에서 제외한 후 수능에서 기하를 1년간 퇴출했던 전례를 볼 때 이번 수능 개편 작업에서 두 과목이 제외될 것이라는 예상은 우려 차원을 넘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학회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수학 과목 학습 내용 축소가 학습 부담 경감과 사교육 악화라는 목표로 이뤄지지만 이공계열 학생들의 학력 저하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지금도 대학 이공계 과목의 기본적 언어인 미적분과 기하를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 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기초 수준의 강의조차 수강할 능력을 갖추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과학 영역에서도 근간이 되는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미적분과 기하학적 소양은 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수학회는 2015년 개정 전에는 이공계열 수능에 포함됐던 미적분 2와 기하가 수능에서 제외되면 당시 표명한 문이과 통합은 이과 해체와 다름 아니었던 것이라며 현재 확률과 통계의 미적분, 기하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한 현 수능 체제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네, 오늘은 리즈 교육 라디오에 너무 원장선생님과 저만 나오는 것 같아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최지현 선생님께서 요즘에 자주 출연을 하시는데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제 앞서서 고교 일반 선택 과목에서 미적분 2랑 기하가 제외됐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미적분과 기하가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가 된다고 하면 정말 수능 수학에서 변별력이 사라질 수도 있겠고, 앞서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학생들이 대학에 가서 그때 미적분과 기하를 막 심도 있게 배운다든지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그 대학에서 중간에 뭐 자퇴를 하거나 이탈하는 학생들도 생길 것 같아요. 먼저 최진 선생님께 드릴 질문은, 만약에 이제 미적분이랑 기하가 수능 선택 과목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떤 현상들이 생길까요? 네, 우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수능 개편이 되고 전체적으로 평준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과목들은 빼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게 올바른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시험이라는 거는 어쨌든 변별력을 둬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을 구분을 시키고 그 성취도를 평가함에 그 시험이라는 것의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빼다 보면은 결국 이 시험은 모두가 어느 정도는 풀 수 있는 시험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말 잘하는 학생이 한두 개를 실수해서 그렇지 않았던 학생들과 비슷한 점수를 맞게 되고, 이러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변별력이 조금 많이 없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학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미적분을 빼버리면 대학교 때 학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미적분이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요? 그리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는 배우고 와야 뭐 카이스트 기준으로 한다면 잘 이렇게 따라갈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좀 무리하지 않고 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벡터 이 정도는 안 쓰이는 학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기초 과목에서 그러한 수학적인 지식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하와 벡터가
교육과정에서 없어져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배우고 대학을 온 신입생들이 이제 그 기하와 벡터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과목들을 가르칠 때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벡터라는 개념을 아예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또 저희 학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형제고 비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과거형제고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고등학교와 그 커리큘럼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고에서 진학하는 학생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처음에 1학년 때 들어왔을 때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이제 다른 커리큘럼에서 이제 선행된 수학 과목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러한 개념들이 잡혀있지 않아서 수업을 따라가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고 많이 보고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기아랑 미적분이 선택 과목에서 빠진다면 어차피 그래도 영재고 과학고 학생들은 뭐 수능에서 빠지더라도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렇게 배우고 올 것 같거든요. 대학교 입장에서 선발하는 입장에서도 더 영재고 과학고 출신들만 좀 뽑게 되거나 이런 현상이 좀 강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리즈 교육 라디오 7편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와 기하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에서 빠지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고등학교까지 수학 능력이나 과학 능력이 많이 떨어지면 대학 가서도 그걸 따라잡기가 힘들고 대학 가서 다른 게 같은 과에 온 애들이랑 수업을 들을 수 있느냐 괜찮을까요? 그럼 대학에서 좀 쉽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 협의가 대학하고 된 건가 그 빼버린다고 그냥 끝나는 건가 이게 정말 치밀하게 뭔가 연계가 된 건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게 정말 치밀하게 연계가 돼서 정말 교육과정에서도 빠지고 애들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시험에서도 빠지고 대학 가서도 그 내용을 다 가르쳐주고 1학년 때부터 그러면 좋죠. 베스트죠. 정말 원하는 대로 사교육도 줄 거고 근데 이거는 그냥 빼놓는다고 교과서에서 빼놓는다고 교육과정에서 빼놓는다고 이게 정말 빠지는 건가 그거는 지금 전혀 줄여놨지만 뭐가 수월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그 수능에서는 안 빼기를 바랄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평가까지 하길 바랄 거고 대학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질 것 같습니다. 쉬운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쉬운 선택이 오히려 어려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어머님들께 늘 말씀을 드려요. 성적이 안 되는데 그 학교를 가면 그게 더 불행하다. 그리고 실력이 안 되는데 그 학교에 있으면 그게 성공이냐. 대학에 입학해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공부는. 근데 대학을 입학을 해서 내가 어떻게 엄격결에 좀 다른 애들보다 운이 좋게 그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 그리고 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다른 애들보다 내가 못 따라가. 거기에서 오는 그 자괴감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만약에 그 대학에 가는데 이 정도의 레벨의 실력이 필요하고 이 정도의 공부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면 그걸 갖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미적분하고 기하가 빠진다. 근데 어차피 그 대학 가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공대뿐만이 아니라 그런 기하학적인 것들은 뭐 다른 사회 계열에서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언젠가 해야 되는 거를 좀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미루면 그때 대학교 때 하면 남들보다 앞서간 사람은 당연히 있겠고 그럼 계속 격차는 남아있게 되는 현상이 계속 나오고 채용 시장에서 밀리고 근데 저는 밀리는 게 괜찮고 뭐 그 정도 목표가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기고 싶은데 노력은 안 하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정신병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기고 싶은데 노력은 안 하고 그거를 계속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만 던져. 있는 건 망상이죠, 망상. 자기를 다 던져야지. 던지지도 않고 그 많은 걸 못 받는다고 남 탓만 하고 환경 탓?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높은 목표를 가는 자기가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럼 목표를 낮추시던가요. 목표가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시는 학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리즈 교육 라디오 7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재학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광주랑 충북에 두 개가 새로 신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과학고에서는 있었지만 영재학교에는 없었던 뭐 과학기술원 조기 진학 시스템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카이스트 최진호 선생님과 함께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한 주 되시길 네, 바랍니다. 그에 맞는 자신의 결과에 맞는 상응하는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저희 리즈 오늘 말을 진짜 심하게 다듬는 것 같은데.